5억이 오를 아파트는 알려주지 못하지만 10억이 될 아파트를 5억에 사는 법, 15억이 될 아파트를 10억에 사는 법은 알려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재개발 얘기입니다. 재개발 얘기인데 네.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15억짜리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근데 바로 옆에 요 아파트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딱 지어지면 얘는 기본적으로 15억이 돼야 맞겠죠. 네. 얘가 15억이니까 얘 15억이 돼야 맞겠죠.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사업지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는데 5억이 들어요. 5억. 내가 5억을 주고 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여기가 아파트가 다 지어서 입주할 때 분담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분담금을 5억을 낸다고 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살 수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재개발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싸게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건에 따라서 여기가 15억짜리인데 내가 빌라를 5억 주고 샀는데 만약에 분담금이 11억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16억을 주고 산 거잖아요. 이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으면 큰일 나시는 거고, 재개발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보다 거기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훨씬 싸게 사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축이 15억이고 내가 아까 빌라 사는데 5억, 분담금 5억 그러면 10억으로 산 거니까 이 5억을 흔히들 사람들은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요. 왜요? 그게 만약에 정말 안전하다면 집 팔고 절 팔고 다 팔아서 사야겠죠.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자꾸 안전마진 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안전하다고 하면 5억을 무조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5억을 싸게 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있게 마련이에요. 대가는.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 얘가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 시간.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 마진을 갖고 가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사업 리스크예요. 사업 리스크.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재개발 빌라를 사면 얘가 나중에 아파트가 되겠지? 나는 안전마진을 얼마 먹겠지? 이렇게만 접근하시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실패하실 수 있는 확률들이 꽤 나옵니다. 왜 싼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15억짜리를 10억에 갖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 재개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비 사업, 사업이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갖고 싶으면 그 사업장의 사업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마진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상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야, 잘 사는 분, 너 혼자 뭐 독고다이야, 뭐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그 사업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 리스크를 내가 가져가는 데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5억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상마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분명히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사업 리스크가 적은 곳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바람직하게 샀다 그럼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사는 거죠. 너무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보는 눈을 기르시면 이렇게 자산을 점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리스크 안 보거든요. 사업 리스크 안 봐요. 그냥 가서 중개사한테 가서 물건 주세요. 분양가 얼마예요? 분담금 얼마예요? 여기 총매매가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총구매가를 쓰는데 총매매가 얼마예요? 그럼 인근 신축 얼마구나. 안전마진 한 3억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뉴타운이 있어요. 모 뉴타운의 구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뉴타운에 딱 가서도 투자를 해야 될 구역과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높은 구역이 있어요. 사람들 그거 모르거든요. 뉴타운 안에서도. 뉴타운 안에서도. 같은 뉴타운 안에서도. 뭐 한남 뉴타운이 됐든 뭐 노량진이 됐든 부가연이 됐든 그 뉴타운 안에 여러 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구역과 하기에는 다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하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에 우발 채무가 있는, 우발채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있는 조합들도 있단 말이에요. 200억, 300억.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 200억, 300억은 뭐예요? 나중에 그 조합의 사업비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200억, 300억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안전마진을 계산하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300억이 터져버렸어. 그럼 내가 계산한 안전마진은 어떻게 된다? 다 빠그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물건만 보고 분담금에서 안전마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뉴타운 내에서도 그렇게 갈리는데.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쉽진 않아요. 그 대신 15억짜리를 10억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안전마진은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마진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된 데서 얘기하는 이제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방법과 네. 흥부님의 보상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요? 저는 일단 안전마진과 보상마진은 다르고요. 안전마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전마진은 그냥 인근 신축에서 여기 있는 총매매가,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했을 때 총매매가 빼면 그냥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상마진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축 가격에서 총매가를 뺀 걸 저는 그냥 기본마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보상마진은 6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6가지 중에 하나가 기본마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안전마진을 전 기본마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재개발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옆에 있는 신축보다 당연히 새 거예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연식이 새 거니까. 그러면 연식마진이라고 들어가죠. 근데 이 연식마진도 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게 연식마진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와 넣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가 또 나뉘어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뭐 지방도 일부 넣었지만 아파트 한 70여 개의 단지의 흐름을 갖고 분석해낸 값이었거든요. 그럼 연식이 새 거니까 당연히 더 비싸야겠죠. 그게 연식마진. 기본마진, 연식. 세 번째는 뭐냐면 입지마진. 여기 아파트는 지하철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초등학교는 찻길 2번 건너. 근데 우리 재개발 구역은 바로 옆에 지하철이 있고 그 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입지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훨씬 좋죠. 그러면 당연히 가중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입지마진. 근데 반대로 우리 재개발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네. 그럼 입지적으로 마이너스겠죠. 그럼 까줘야겠죠. 요게 세 번째 입지마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대수 마진. 세대수 마진은 단순히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마진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커뮤니티를 봐야 돼요. 아파트 단지 위에 주차를 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보통 2000년대 아파트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자동차 못 다니게 하잖아요. 다 지하로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후자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요런 커뮤니티,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이 있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할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정해줘야죠. 그다음에 또 뭐 있냐, 브랜드 마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를 들어서 흥부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어.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있나? 모르겠어요. 흥부건설에서, 놀부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어. 네. 그 후레기님 그거 사시겠어요? 후랭이 건설. 후레기건설 안 사요 저. 네. 전 레미안 자이가 좋지. 그럼 그 브랜드도 아파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뭐가 많다? 하이엔드가 많단 말이에요. 서밋, 아크로, DH 뭐 이런 게. 그럼 이제 브랜드적인 가치도 나눠줘야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데에서 아우르지 못하는 마진이 있어요. 그건 기타 마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발코니 삭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세훈 시절 때 네. 전용 면적 60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삭제시켰어요. 원래 지어져야 될 발코니의 30%를 삭제시키는 걸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발코니가 삭제되면 아파트가 네모난 성냥값이 아니라 올록볼록 할 거잖아요. 발코니가. 근데 이뻐 보이잖아요. 원래 오세훈 서울이 이쁜 거 좋아하거든요.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 면적이 작아요.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발코니 삭제가 들어가 버리면 한 3평 정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코니 삭제가 된 아파트가 있고 발코니 삭제가 안 된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안 된 아파트는 내 실사용 면적이 똑같은 전용 8사지만 한 3평이 크죠. 그럼 얘는 가치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이런 거는 당연히 보정해줘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보통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건축 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디자인상을 받아요. 그럼 우수 디자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코니를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이쁘다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그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삭제한 이유가 이뻐 보이려고 삭제를 한 거니까. 그런 데에는 발코니 삭제를 안 해요. 대표적으로 강북권에서 발코니 삭제 규정을 안 받는 게 그 은평구에 가면 가련 1구역, 저기 송파구에 가면 마천 4구역. 발코니 삭제 규정을 안 받거든요. 그럼 실사용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 발코니 삭제에서 면제된 게 뭐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둔촌주공, 아크로리버파크 이런 데 발코니 삭제 규정 안 받았어요. 태생적으로 이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마진에 했죠. 그래서 이 6가지 기본 마진, 연식 마진, 세대수 마진, 브랜드 마진, 기타 마진 뭐 하나 빠졌어? 뭐 하나 해서 이 6가지를 계산을 해서 보상 마진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마진과 내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 투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요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다. 그러면 100%가 넘어야 돼요. 안 되면 전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3억이야. 그럼 보상 마진이 3억은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투자금의 3억에 보상 마진 3억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전후에서는 70에서 80%. 내 투자 금액이 3억이면 보상 마진은 한 2억 1천만 원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고.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내 투자 금액이 3억이야. 그럼 보상 마진은 50%. 1억 5천 원 나와야 돼. 사업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업 리스크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보상 마진 비율도 떨어지겠죠. 이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보상 마진 6가지를 사업 초기 단계에 그걸 체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초기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 초기에도 다 체크가 가능하죠. 이제 여기서 정확히 보상 마진을 그거는 조금 보상 마진은 사실 다 체크할 수 있죠. 초기라 하더라도 그 보상 마진은 어느 데이터 값이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구역지 정도 안 된 그냥 빌라 시장에서 투자할 때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조합원 분양가나 감정가 이런 거를 도출해내는 게 어려운 거지. 보상 마진은 보상 마진은요 일반 아파트랑 분양권 사이에서도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끝났지만 우리 한창 재작년에 막 분양권 단타 치고 엄청나게 샀잖아요. 저도 많이 사고 팔았는데 그때도 저는 이 보상 마진이라는 개념을 다 대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보상 마진은 기축 아파트끼리도 보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끼리도.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여기보다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보상 마진의 개념이다. 네, 보상 마진 개념. 그래서 안전 마진과는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래서 사업 초기 조합 설립 인가 정도에서는 100% 정도까지. 100%는 무조건 넘어야 돼요. 무조건 넘고. 네. 사업 시행가 단계 70에서 80%. 그럼 투자하신 것 중에서 좀 최대 몇 %까지 있었어요? 보상 마진 제일 큰 거. 네, 굉장히 컸던 거랑 좀 작았지만 했던 거, 그리고 그 이유. 작았지만 했던 거, 그 이유. 거기서 또 내 마음이 쓰라려지네. 물렸는데 그거. 수강생분들한테는 50% 이상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실제 50%가 안 되는데 투자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거기도 또 얻는 게 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생각하신 게? 보상 마진이 제일 크게 들어갔던 게 한 250%, 300% 정도 되는 거. 제가 투자한 구역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보상 마진, 그러니까 500% 넘었어요, 솔직히. 1억이면 5억.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보상 마진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투가 작으면 또 보상 마진 비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모는 이제 관리 처분 단계 때 계산했을 때 그때 보상 마진이 한 30%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30%면 기준에 한참 못 미치죠. 아닙니까?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상 마진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은 거의 구축밭이었거든요. 구축밭이었는데 전용 면적 5구 기준으로 모든 아파트의 전용 면적 5구 기준으로 거기 있는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한 정비사업지는 화장실 2개였어요. 그러면 수요가 확 늘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아실 거예요, 다. 네. 화장실 하나, 2개.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봤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 마진이라는 걸로 넣어서 보상 마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네 자체에 화장실 2개냐를 얼마를 넣기에는 그때는 좀 계산하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30%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50%를 넘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살짝 예측을 좀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비, 공사비가 좀 많이 오르면서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 막 오르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자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마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지방 재개발도 하시네요. 지방 재개발 재건축도 하죠. 수도권만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 원래는 제가 여기 투자한 게 이제 한 15년 되는데 2019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외에는 본 적이 없죠. 저는 지방에 아파트를 사러 간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에는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에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막 투자자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임장 다니고 혼자 투자했거든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 혼자만 다녔으니까 아예 지방 투자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투자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어줘야 누가 부산 가서 뭘 샀는데 올랐네, 누가 뭐 어디 가서 그럼 저도 따라가는데 그런 세계를 아예 몰랐던.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확 오르면서 2020년에 지방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지방보다는 지금 제가 완전 관심에 꽂힌 거는 신속통합기예요. 아까 서울. 네, 서울의 신통. 투자 금액 적으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잘 입주 정도 때까지 잘 들고 가면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한 4억 5천에서 5억 먹는 게임이 되거든요. 한 실투 뭐 한 7천 이렇게 넣어서 그럼 괜찮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네, 괜찮잖아요. 우수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올해도 좀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되게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네. 뭐 나인원 한남이나 막 유엔빌리지 아니면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아파트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3월 달에 60평이 62억에 거래됐거든요. 3월 달에 100평짜리가 130억인가 거래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아파트를 우리가 사서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그거는 어나더 레벨이고 네.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을 갖고 있는 아파트의 대장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고, 그다음에 강북에서는 성수동의 한강변 바로 앞에 있는 트리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시세가 얼마냐 하면 네이버 호가 쳐보면 그냥 35억에서 4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두 개.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외곽지의 아파트를 그냥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예요. 근데 내 아파트가 뭐 한 12억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됐던 트리마제가 됐던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금이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을 갖고 있는 최고의 아파트로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 지어지면 아크로 리버파크도 이미 다 지어졌죠. 트리마제는 재개발은 아니지만 다 지어졌죠. 그럼 다 지어지면 그만큼의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들어가려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는 어디서 봐야 되냐? 바로 재개발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재개발 예를 지금 들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구 한남동의 입지는 이건 누가 봐도 좋다라고 다 얘기해요. 뭐 강남을 능가하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한남 3구역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매물을 보시면 예를 들어 감정가 8억에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8억이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사는데 내가 그 매매가는 얼마가 되냐면 16억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긴 한데 감정가의 100%까지 나중에 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 8억이면은 내가 이 물건 사는데 지금 당장이야 16억이 들겠지만 나중에 8억을 회수할 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주비 대출이라고 해서. 여튼 내가 이 16억짜리 물건을 전세 1억 끼고 15억에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서울 외곽지에 12억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35억, 40억짜리 아파트 보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 저 멀리 있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한남 3구역은요. 예를 들어서 16억에 전세 1억이면 15억이면 내 아파트가 지금 12억이면 눈앞에 보이잖아요. 내가 여유자금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남 뉴타운의 감정가의 일정 부분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금 융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남뉴타운 3구역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과연 이 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한남뉴타운 2, 3, 4, 5의 완성을 놓고 아리팍이 한 90%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은 재개발 단계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서울 외곽지에 12억, 무슨 30억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 외곽지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될 수 있잖아요. 5, 6억?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급지의 재개발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역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글로 갈아타는 건 게임 끝이에요. 그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앞이면 앞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리스크는 올라가지만 내 투자 금액은 적게 되겠죠.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항상 머릿속에 품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주택 갈아타기 그러면 내가 아파트 살고 있다가 이거 팔아서 대출 좀 더 받아서 상급지로 가고 그것도 팔아서 대출 좀 더 받아서 상급지로 이게 정상적인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하나 삐끗했어. 핀트 놓쳤어. 그럼 훅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세월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을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수월하게 생각보다 쉽게 한 번의 점프가 딱 된다는 거죠. 그 대신 한 번의 점프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그만큼 왜 그렇게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느냐?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제가 제발 부탁인데 재개발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점프를 크게 팍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도. 이제 물론 청약이나 이런 걸 통하거나 아니면 나는 꼭 아파트에 살아야, 그러니까 매입을 통해서 난 안정적으로 이사 가지 않고 나는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주택자한테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대출 규제도 지금 물론 DSR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난 돈이 3억밖에 없어요. 뭐 2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서울 외곽지에 그냥 재건축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 뭐 빌라에서 살 수 있잖아요. 빌라에서 좀 살면 어때?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금 갖고 서울 재개발 지역에 심어 놓으면 걔가 아파트가 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재개발의 그런 낡은 빌라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인근 신축 아파트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자기들끼리 할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개별 물건을 고를 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마진이라는 거는 분명히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는 저는 재개발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 개발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날아가니까.